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장이라는 거는 뭐 사실 오늘 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이 메인 매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다.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어제 거기에 대한 경계감은 이미 다 표출이 됐고요. 오늘도 물론 장중에 저가가 뭐 2.5%까지 빠지면서 코스피 그런 이제 경계감이 지속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내일의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보기 위한 이제 뭐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종목별로는 좀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했지만 산발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 시장은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했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이제 수급을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를 많이 팔았어요. 1조 500억 팔았고 선물 쪽은 3,7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끝날 때 매수세가 더 이제 늘어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선물은 해지성으로 이제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현물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신을 이제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물 쪽에 그 매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상방으로 갈 그 움직일 부분에 대해서도 배팅을 지금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매수와 매도 외국인들 보면은요.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면은 순매도한 거 보면은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순매도했죠. 그리고 매수한 거 보면은 반도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이렇게 보면 매도 상위 중에 반도체들이 많고 매수한 거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 보면은 전력 쪽을 매수를 했어요. 전력기기 쪽. 그리고 2차전지 좀 매수했고 그리고 APR처럼 실적 잘 나왔는데 빠진 종목들 매수했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그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흔들릴 때 과연 뭘 매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전력기기 쪽을 매수를 하고 2차전지와 화장품 이런 쪽을 매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뭔가 그 담보된 쪽, 요쪽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들은 이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이제 덜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니까 이런 쪽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특징주들 잠깐 좀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그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한다는 부분을 밝혔다고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뭐 장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 뭐 탄력 받으면서 로봇주들 오늘 뭐 살짝 반등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로봇주들이 좀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로봇주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AI 때문이 아니고 얘들은 이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주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주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금리를 12월 달에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로봇주들을 보실 때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빠진다 뭐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AI 쪽에도 또 한 발을 걸쳐 있죠. 예,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거고, 특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리 AI가 없이는 사실상 구현이 힘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지금 협력해서 개발한다는 부분도 엔비디아가 지금 물리 AI를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그 로봇의 몸체 같은 것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결국에는 AI에 한 발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금리에 둘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면은 또 신고가를 낼 텐데, 가령 금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또 옆으로 횡보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로봇들의 이제 움직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고요. 자동차 쪽에는 뭐 현대차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현대모비스 또 반등 나오고요. H1만도 또 크게 반등 나오고 했죠. 자동차는 사실상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 또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비껴나 있는 섹터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세 부분과 상당히 이제 그 관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주가가 사실 그 시장 전체가 지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AI 때문에 시장이 이제 흔들리거나 금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자동차 쪽은 이제 조금만 그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또 이제 갈 거 아니겠어요? 현대차는 지금 보면 움직임이 30만 원 뭐 넣거니 넣고도 않겠죠. 제가 이제 20만 원대에서 더블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40만 원 가면 더블 가는 거였는데 지금 40만 원은 거의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쉬는 구간에서 잡아 놓으셔야 되고, 자동차는 제가 현대차, 기아는 중기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잡으실 분들은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중기 투자할 종목으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말씀 드렸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두 종목이 있어요. 이거 현대차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지금 안 간다고 지금 막 뭐 개미들이 사가지고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안 간다고 되게 지금 뭐 불만이신데, 네이버도 제가 20만 원대 살짝 위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투자하자. 그러면 40만 원, 잘하면 50만 원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때 자꾸 잡아가지고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는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언제 가냐 막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그 네이버나 현대차나 그 앞으로 그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경제를 열 AI와 로봇과 자율주행과 이런 쪽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최선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앞으로 3, 4년 후에 올 거고, 그러면은 주가는 적어도 1, 2년 내에 반응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걸 들고 있게 되면 더블 이상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왜 안 가냐, 석 달 갖고 있었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하실 거면 아예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중장기 투자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뭐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화장품주들 반등 나오고 호텔 신라 조금 반등 나왔었고, 또 오늘 수산주들 반등, 이거 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수산주들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지금은 테마성이에요. 진짜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또 일본보다는 우리 거를 많이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목들이 팍팍 치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 테마성 움직임 후에는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실적에 반사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서 서서히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지금은 테마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이런 중일 관계, 갈등 관계 없이 가령 이제 이런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APR 같은 경우에는 사셔도 됩니다.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 때문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더 갈 거기 때문에 APR 최선 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셔도 되고, 롯데관광개발 오늘 많이 빠졌는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시총 3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1조 6천억인데 그럼 거의 한 7, 80%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물량 바지할 때 오히려 사놓으면은 이런 종목들도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일 갈등 관계없이 이런 종목들은 종목의 어떤 미래를 보면서 또 실적 기반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중일 갈등 관련해서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런 정유주들이 좀 올라요. SO일도 올랐고 GS도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쪽에만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도 지금 대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오르죠. 널리 주식이라는 것은 좀 종목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단순해야 돼요. 퓨어해야 되고, 이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종목은 2차전지다, 이 종목은 정유주다, 이게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이게 정유 쪽에도 한 발 걸쳐 있고 2차전지 쪽에도 걸쳐 있고 이러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정유 쪽에를 하시려면은 정유 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다.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요.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은 이렇게 막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변동이 있으면. 이러면은 정제 마진이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격대 내에서 있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이렇게 밑에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불 밑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원유 수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가가 싸지고 정제 마진이 높아지죠. 근데 얘가 또 변동이 생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제 마진이 또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90불 이상 가가지고 또 옆으로 행보하면 또 정제 마진이 또 높아집니다. 이런 게 이제 유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75불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제 마진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안정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S-오일은 단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좀 쉰다든가 할 때 들어가셔야 되고, 아마도 10만 원 넘어가는 게 바로 못 들을 거예요. 그 밑에서 좀 한참 쉬다가 그때까지도 유가가 안 올랐다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보시면서 들어가셔야지,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바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이제 타이밍상 좀 늦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그 상승 섹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특징주들 고르는 게 그렇게 뭐 보통 특징주들은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 고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졌으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은 이런 이제 그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은 사실 종목보다도 이제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장 전략이 훨씬 중요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부터 시장이 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오늘 괜찮았던 종목들도 결국엔 다 빠지겠죠.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그림을 좀 보면은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요 파란 색깔은 매출이고요. 요 회색 색깔은 요 EPS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선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요게 예상치예요. 24년 7월 달에도 예상치 상회 계속 예상치를 계속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지난 이제 그 4월 달에 발표했던 그 분기 때에 EPS가 조금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오긴 했는데 다시 바로 복귀가 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가는 조건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근데 요번에 예상이 어떠냐면은 EPS는 주당 순이익은 예상이 1.25불이에요. 그리고 매출은 이게 540억 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음번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 가이던스가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이제는 이건 뭐냐면은 AI 거품론을 불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AI 거품론을 이거를 불식을 시키면서 시장이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을까를 전망을 해보면은 일단 이번에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그 증권사들 리포트들 우리나라 말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거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다들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럴 수 있다, 오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안 봐도 사실 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 D램이 엄청 고공행진하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한 달간에 80%가 오르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DDR5는 한 달간에 80%가 오르고 DDR4는 38% 미친 듯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D램이 왜 올라가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D램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가 안 팔렸을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가속기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D램 가격도 올라갔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는 거의 뭐 99% 이상 서프라이즈가 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가 그러면은 잘 나올까? 젠슨왕이 정말 가이던스를 높게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한 게 내년까지 수주가 5천억 불이래요. 5천억 불.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게 5천억 불 받아놨대요. 이것만 갖고도 지금 실적이 엄청 5천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그 100조 단위 아닙니까? 그 한 600조, 700조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난 겁니다. 이걸 받아놨는데 지금 뭐냐면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빈살만이 트럼프 만났잖아요. 그래서 1조 달러를 진짜 이제는 이런 정말 감도 없는 이런 이제 큰 숫자의 이 달러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그럼 이 1조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엔비디아 직구매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투기 같은 것들 사고 무기도 사겠지만은 상당 부분 또 적어도 뭐 몇천억 달러는 엔비디아 직구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다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아침 6시 반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시장이 어떤 반전의 계기를 갖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근데도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 이유가 없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그냥 던져가지고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엔비디아 실적은 봤는데 12월 달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지면서 또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하락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대비는 해두셔야 됩니다. 대비는 뭐냐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그냥 보면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 야간 선물 시장이 또 막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이걸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시장 시작했을 적에 빠지는지 오르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다. 이것은 이제 시장이 어쨌든지 간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빠지고 싶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현금화를 조금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바닥 잡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아마도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3,600 정도가 61선 부근 이 부분까지 빠졌다가 다시 자리 잡고 다시 올라올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80% 이상의 확률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을 다시 잡아 올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밤에 또 뭐가 있냐면은 9월 달에 대한 고용지표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죠. 9월 고용지표가 빠졌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12월 달에 대한 그 금리 인하 전망이 40%대인데 이게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엔비디아 실적과 고용지표 두 가지가 전부 다 시장의 구미에 맞게 잘 형성이 돼준다면 시장은 또 반등이 쫙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쨌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늘 주식시장은 존재하니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도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시장 빠지면 나는 이 종목은 조금 일단은 팔고 보자 라는 그런 정도의 준비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 이제 흔들리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를 봐야 되겠죠. 이제 현금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가지고 계실 테니까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바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지금 사야죠. 뭐 빠지면 더 산다. 그러고 더 사면 됩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그 많이 빠져 있는 테크인 같은 종목들, 이제 좀 많이 빠지죠. 이런 종목들 또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필옵틱스 뭐 다 뭐 사셔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지금은 살 구간이죠. 바이오 쪽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 뭐 이런 종목들, 시총 큰 애들 위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하시고요. 2차전지도 지금 매수 구간이에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리튬 가격 좀 보여드릴게요. 리튬 가격의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빠지다가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빠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2차전지들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도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화장품 쪽, 또 엔터라고 말하고 하이브라고 읽는다. 예, 하이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자, 내일이 지나면서 시장에 반전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합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